법원 내 비판 성향을 가진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며칠 전이죠. 김명수 현 대법원장께서 사찰받았던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그 대상이 되는 판사들의 어떤 성격, 가정사는 물론 또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모두 수집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지 우리 뭐 간단하게 김 변호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차성한 판사죠. 뭐 요즘에 언론에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이분은 성격하고 가정사, 이메일, 재산 상황을 사찰을 당했고 재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까지 그 변동 추이를 또 기재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도 이제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누구를 사찰해라 이것이 이제 적법한 지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사찰하도록 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찰 대상이 되었던 한 판사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법원장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은 직접 검찰 고발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검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특검이냐라는 뭐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또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마무리해야 될 문제인지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가 있으려면은 누군가가 고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한 고발장이 10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고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이나 뭐 법원행정처장이 고발을 한다면 사실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한 거니까 또 기소를 해서 거의 유죄 판결에 예단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대법원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장을 받아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들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그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해 주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영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 뭐 또 부실 수사라고 검찰만 또 얻어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사에 앞서서 고발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고발이 된다면 저는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 특검은 범죄 유무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서 또 진상조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규명되지 않는 그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시고 아울러서 결국 영장 발부라든지 결국 판결은 법원사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 지금 가장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특조단 조사 때 조사 한 번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조단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런 조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뭐 법원이나 검찰과의 관계 또 사안이 워낙 중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학의 블랙리스트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고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인 경우에 저는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다 공의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검찰 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시고 이것이 아마 일반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판결을 하는 이 판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사건도 분명히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 특별히 더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재판 거래 의혹 그리고 이제 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어떤 사찰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문건을 통해서 확인했고 아울러서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 요 파문을 일고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사법부 독립에도 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인지 뭐 간단하게 우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고 뭐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고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숙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사법부의 판사들이나 사법부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정 조치가 없이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사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이 문제를 꼭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특조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사실상 근데 모든 국민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